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폭을 반납했습니다. 7월 폭락장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수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코스피가 4.58% 무너지는 동안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돈이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간 날이라기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대형 반도체에 매도가 몰리며 지수가 크게 눌린 날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이 받아낸 3조 3천억 원은 정말 저가 매수였을까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문을 또 개인이 막아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왜 다시 23만원까지 밀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반등 재료가 남아있는지, 23만원 아래에서는 어디까지 위험을 열어둬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 보유자와 레버리지 투자자, 신규 진입자의 대응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어느 테마로 옮겨갔는지, 이런 장에서 주도주 알림센터를 어떻게 써야 계좌의 수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01포인트, 4.5% 내린 6,1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6,550선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반도체 매도가 거세졌고 오후에는 6,300선마저 내줬습니다. 오전 10시 18분에는 미니 코스피 200선물이 5% 넘게 밀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 24만 6,500원, 고가 24만 6천원, 저가 22만 8천원을 거쳐 23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종가는 저가에서 불과 2,500원 위에 형성됐습니다. 반등을 시도했다가 매물에 밀린 정도가 아니라 장 마감까지 매도 압력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3% 내린 149만 5천원, 삼성전기는 9.3% 하락했습니다. SK스퀘어도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의 중심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있었습니다. 수급은 더 거칠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3,2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1,212억 원을 팔았고 개인이 3조 3,39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전기전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금융과 기계, 건설까지 함께 줄이면서 지수와 연동된 대형주 비중을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운송장비와 유통, 제약, 화학, 운송창고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주식을 전부 던진 것이 아니라 비싸게 오른 대형주와 실적 기대가 높았던 종목에서 돈을 빼 다른 업종으로 옮긴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개인의 3조 3천억 원 매수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장기 현물 자금과 단기 반등을 노린 자금, 손실을 만회하려는 레버리지 물타기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다는 사실만으로 바닥을 선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봐야 할 것은 개인 매수액이 아니라 외국인의 조단위 매도가 멈추는지입니다. 불씨는 미국 메모리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건너왔습니다. 샌디스크의 분기 매출은 89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72%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도 29억 8천만 달러, 1년 전보다 1298% 증가했습니다. 메모리 쇼크라고 부르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투자자들이 걸린 대목은 다음 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샌디스크가 내놓은 매출 가이던스는 103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였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108억 2천만 달러였으니 상단이 살짝 모자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시간 외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좋은 숫자만으로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장입니다. 지금의 호실적은 이미 가격에 들어왔고 그보다 더 강한 전망을 내놔야 매수세가 붙습니다. 샌디스크가 메모리 불황을 예고한 것은 아닙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고 가이던스가 거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차익을 챙길 구실이 됐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AMD와 알파벳 등 기술주가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AI 투자가 중단됐다는 새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오히려 3% 넘게 올랐습니다. 샌디스크의 데이터 센터 매출과 장기 공급 계약도 수요가 살아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난주 급반등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온 만큼 투자자들은 이익부터 챙겼습니다. 미국 7월 고용보고서를 앞둔 관망 심리까지 겹치자 아시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가 위험 축소의 첫 대상이 됐습니다. AI 산업이 무너졌다고 해석할 만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짜리 소동으로 넘길 일도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팔리는 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이익만으로 주가를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HBM4 출하와 HBM4E 고객 인증, 서버 D램과 기업용 SSD의 공급 부족이 다음 분기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주 환원 기대가 늦춰진 점도 매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안에 공유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미국 상장 관련 규정상 바로 공개하기 어려웠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강한 환원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투자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속도였습니다. 다만 이 뉴스가 삼성전자의 장기 추세를 꺾을 정도의 악재는 아닙니다. 주주 환원은 본업이 잘 돌아갈 때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환원책 발표가 며칠 늦어진다고 메모리 주문이나 HBM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매도할 이유를 찾던 장에서는 작은 실망도 크게 반영됩니다. 하락의 핵심은 주주 환원 자체보다 급반등 뒤 쌓인 차익 매물과 외국인의 대형주 비중 축소였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고 시장 전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가 코스피를 거의 300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지수 하락에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26% 오른 801.67로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5.96%, ABL바이오는 3.87% 올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버텼습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현금으로만 숨어버린 장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와 방산, 2차전지, 로봇, 일부 금융주로 옮겨가며 새로운 수익처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전면적인 위험 회피보다 주도주의 교대가 더 선명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본업도 나빠진 걸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DS 부문은 매출 177조 5천억 원과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 HBM 판매가 늘었고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더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서버 디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4 판매를 확대하고 주요 고객사에 HBM4E 샘플도 출하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2나노 공정의 고객 과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것은 실적의 붕괴가 아니라 실적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와 수급이었습니다. 반등을 만들 재료도 남아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실적 발표와 함께 핵심 고객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했고 앞으로의 출하 물량도 상당 부분 미리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의 욕심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메모리 수요가 사라졌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제한된 생산 능력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고용량 디램과 HBM, 기업용 SSD의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규 메모리 공장과 기판 생산 라인을 완성하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충족하지 못한 주문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2028년까지 수요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하락은 업황이 꺾였다는 증거보다 미래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몇 걸음 못 미쳤다는 실망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의 급한 매도가 잦아들면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다시 붙을려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반등 재료가 있다고 내일 바로 V자로 돌아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코스피는 3.76% 올랐고 삼성전자는 24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는 다시 24만 6천 원을 찍었지만 그 가격을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매수하려는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더 많았던 겁니다. 7월 30일 20만 7천 원에서 마감한 삼성전자가 다음날 26만 2,500원까지 폭등했고 이후 23만 원과 25만 원 사이를 빠르게 왕복했습니다. 충분한 거래가 쌓이지 않은 얇은 가격대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순식간에 튀고 매도하면 지지선 없이 밀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루의 상승률보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종가가 장중 고가에 가까워지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까지 함께 안정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이런 수급 변화를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실제 대응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가격은 오늘 장중 저점인 22만 8천 원과 종가 23만 500원입니다. 금요일 장중에 23만 원을 잠시 깨는 것보다 종가의 이 구간을 되찾는지가 중요합니다. 22만 8천 원 부근에서 매도가 줄고 23만 원 위로 마감한다면 오늘의 투매를 소화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해야 급락 이후 가격이 최소한의 균형을 되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24만 6천 원은 오늘 시가이자 고가
전일 종가가 겹친 가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24만 6천 원을 종가로 회복해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수급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25만 4,500원은 지난 반등 때 들어온 매수자의 본전 물량과 단기 차익 매물이 부딪힐 구간입니다. 이 가격들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경계선입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당장 26만 원대로 되돌아가는 V자 반등이 아닙니다. 22만 8천 원에서 24만 6천 원 사이를 크게 흔들면서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금요일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끝난 뒤 미국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공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말을 앞둔 경계 매물 때문에 상승폭을 종가까지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3만 원을 방어한 뒤 23만 5천 원과 24만 원을 차례로 회복하고 다음 주에도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고 외국인의 하루 매도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서 더 낮아져야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미국장에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충격이 진정되고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면서 삼성전자가 24만 원을 회복해야 하고요. 삼성전자만 오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SK하이닉스가 150만 원을 되찾고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거래 대금이 퍼져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24만 6천 원을 종가로 회복하면 25만 원에서 25만 4,500원 구간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매물까지 소화한 뒤에야 7월 31일 종가인 26만 2,500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 큰 하루보다 상승 종목이 넓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여러 거래일 머무는지가 강세 전환의 증거입니다. 악세 시나리오도 피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더라도 23만 5천 원을 넘지 못하고 외국인의 조단위 매도가 이어지면 아직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점 22만 8천 원을 종가로 내주면 22만 원대 초중반에서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늘며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폭등전 가격인 20만 7천 원 부근까지 위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반드시 20만 7천 원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 때 어디에서 현금을 지킬지 미리 정해두자는 얘기입니다. 과매도는 반등의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바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2만 8천 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지 반도체 후방 종목의 하락이 멈추는지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평단보다 비중부터 보셔야 합니다.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오늘 공포에 전량을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AI 서버 수요, HBM4 기업용 SSD라는 장기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추가 하락을 견딜 현금이 없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23만 5천 원에서 24만 6천 원 사이로 반등할 때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중을 줄인다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급락이 와도 좋은 주식을 가장 나쁜 순간에 강제로 팔지 않도록 계좌를 살려두는 겁니다. 내 평단가가 25만 원이라고 해서 시장이 그 가격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본전이 언제 오는지 계산하기 전에 22만 원대의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계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현물보다 더 빠르게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10% 급등과 급락이 번갈아 나오는 장은 레버리지에 가장 불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시간이 지나 원래 가격을 회복하더라도 매일의 리밸런싱과 음의 복리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을 다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날 하락을 오늘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물타기를 반복하면 기업의 방향은 마치고도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물량을 줄여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추가 매수보다 강제 청산을 피할 구조를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물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시간이 내 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보다 다음 급락에도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전략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바닥 맞히기보다 확인에 돈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입은 22만 8천 원과 23만 원을 지키면서 외국인 매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지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을 종가로 회복하고 다음 거래일에도 저점이 높아질 때입니다. 남은 현금은 24만 6천 원을 되찾고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장비주로 매수세가 번질 때까지 남겨두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에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22만 8천 원에 바닥을 마치는 것보다 24만 원을 확인하고 들어가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천 원 싸게 사는 것보다 몇만 원의 추가 하락을 피하는 쪽이 계좌에 더 유리합니다. 장중에는 시초가보다 오전 10시 이후와 오후 2시 30분 이후를 보십시오. 금요일 아침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하면 전날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쇼커버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주문은 오래 머무는 돈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10시를 넘기면 외국인과 기관의 실제 방향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종가를 만들려는 프로그램과 ETF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옵니다. 시초가가 3% 올랐다는 사실보다 오전 매물을 소화한 뒤 저점이 높아지는지, 오후에도 23만 5천 원과 24만 원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24만 6천 원을 찍고 23만 500원에 끝났습니다. 장중 고가를 보고 안심한 투자자와 종가를 확인한 투자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 하루였습니다. 이제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버릴 테마가 아니라 매수 주체가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할 회복 후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가 멈추면 삼성전기, 테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AI 하드웨어와 소부장으로 자금이 번지는지 보십시오. 오늘 주성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함께 밀렸기 때문에 아직 낙수 효과가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형주만 반등하고 장비주 거래가 계속 싣는다면 숏 커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작더라도 장비와 기판이 먼저 저점을 높이면 반도체 사이클 전체에 장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다가 다시 매수로 바뀌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오늘 이미 돈이 들어간 쪽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알테오젠과 ABL바이오가 강했던 바이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버틴 방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른 2차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한 로봇입니다. 다만 오늘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시초가에 따라 붙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하루 피신한 단기 자금인지 실적과 수주를 보고 들어온 중기 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바이오는 대형주의 거래 대금이 이틀 이상 유지되는지, 방산은 실적 발표 뒤에도 기관 매수가 붙는지,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소재주까지 수급이 넓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만 오르는 장보다 현대무백스와 로보티즈까지 거래가 살아나는 장이 건강합니다. 테마의 이름이 아니라 대표 종목에서 후속 종목으로 돈이 퍼지는지가 수익의 지속 시간을 가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장기 투자가 살아있다고 본다면 전력 인프라도 계속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가이던스 한 줄에 흔들려도 이미 착공한 데이터 센터에는 변압기와 배전 설비, 냉각 장치, 비상 전원이 필요합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는 AI 투자 사이클의 뒤쪽에서 수주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다만 이들 역시 많이 오른 상태라면 삼성전자에서 빠진 돈이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수주와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조정 때 물량을 받아내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비교적 안전한 수익은 가장 자극적인 테마를 먼저 맞히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주에서 빠진 돈이 어느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들어가고 다시 후속 종목으로 퍼지는지 확인한 뒤 그 흐름의 중간을 먹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장에서는 주도주 알림센터도 쓰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일 상한가를 갈 종목 하나를 받아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실제 장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요. 장 시작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금리, 유가, 환율부터 옳습니다. 국내 주도주를 흔들 변수를 미리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을 봅니다. 매수세가 돌아왔다면 삼성전기와 장비주, 전력인프라로 어디까지 퍼지는지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감 뒤에는 거래 대금이 끝까지 남은 종목과 주도주에서 돈이 빠져나온 흔적을 따로 추립니다. 오늘 올랐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고 다음날 흔들린다고 바닥에서 던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수익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혼자서 수십 개 종목의 수급을 쫓다가 늘 한 발 늦는 일을 줄이고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신호에서 일부를 확보할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주도주가 하루 만에 바뀌는 장에서는 매수 신호보다 이탈 신호가 더 값질 때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는데 외국인은 계속 파는지, 바이오 대표주는 오르지만 후속 종목의 거래 대금은 식는지, 전력기기가 신고가를 낸 날 기관이 차익 실현으로 돌아섰는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변화가 보이면 수익이 손실로 바뀌기 전에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대형 반도체로 수급이 돌아오는 과정, 바이오, 방산, 로봇, 전력 인프라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 주도 섹터에서 자금이 빠지는 순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한다는 말은 손실을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었을 때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고 흐름이 틀어지면 비중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잡을 여유를 남기는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시장의 자금 이동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틀은 한국장과 미국장의 시간이 엇갈린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2분기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발표됩니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노동 비용이 안정되면 금리 부담을 낮춰 반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한국장은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반응,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지수를 소화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장이 끝난 뒤에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삼성전자의 시초가와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반등했다고 주말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요일에 한 번 더 밀렸다고 업황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3만원 방어, 외국인 매도 둔화, 미국 메모리주의 실적 충격 진정,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돼야 다음 주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나쁜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급반등 뒤 이익을 챙기려는 자금,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위험을 줄이려는 자금이 대형 반도체에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외국인의 3조 3천억 원 매도가 그 충격을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코스닥은 올랐고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AI 서버와 HBM, 기업용 SSD 수요도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끝난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업종에 다시 높은 값을 줄 것인지 주도주를 새로 고른 날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22만 8천 원과 23만 원 방어를 확인하십시오. 비중이 과하다면 반등할 때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23만 5천 원과 24만 원 회복, 외국인 매도 둔화, 반도체 후방주 확산을 차례로 확인한 뒤 나눠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반등폭을 마치기 전에 다음 급락을 버틸 구조부터 만드십시오. 삼성전자 하나만 붙들고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맞힐 장은 아닙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다시 돌아오는지, 바이오와 방산, 로봇,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을 내일 아침 따라 사는 매매는 위험합니다. 대표주에서 후속주로 거래대금이 퍼질 때 들어가고 수급이 꺾이면 번 돈의 일부를 지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가격과 외국인 수급, 시장의 주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